전 세계적인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 중국의 헝다. 야, 역시 기업은 돈 안 빌리고 자기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낫네. 둘러보니까 어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기업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기업이 하나 있죠. 헝다. 중국 헝다. 들어보셨나요? 제2의 리먼 쇼크가 온다. 지난 9월쯤부터 여러분 이게 아마 대한민국 9시 뉴스라든지 공지반 뉴스 보시는 분, 뭐 유튜브부터 난리일 거예요. 네.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이게 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언제 중국 경제가 망하고 중국 기업 때문에 이게 뭐 줄도 사냐면 언제 주식 떨어져? 언제 이거 저점 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버블도 끝나면서 중국에 이거 나오면서 이제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 이가 9월달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 헝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거야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부채. 기업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빌린 돈을 갚기가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말한 일본 기업 내용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아예 빚을 지지 않는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반대죠. 일본 내에서 기업을 할 때 돈을 빌려서 한다. 아니면 뭐 사업한다. 어찌 보면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뭔가 은행이랑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밀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네요. 본인이 진짜 뭐 금수저 아닌 이상은 다이음수 아닌 이상 돈 얼마나 있겠어. 기업 돈 좀 빌려가지고 돌리면서 그리고 또 은행이랑 관계도 좀 좋게 해야지 뭔가 나중에 사업적으로 힘들 때 은행에 딱 가서 이제 또 돈도 빌리고 있잖아. 운용 자금도 빌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이랑 은행은 어찌 보면은 운명 공동체 그런 느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기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은행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은행에게 종속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신사업 아니면 신제품 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또 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 미래 계획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성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사업하겠다는데 아니 무슨 선생님 그거 하시면은 저희가 빌려드린 돈 뺍니다. 그렇죠. 은행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옛날 약간 보수적인 경영발식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은행 그거 말만 많이 하고 경영에 쥐뿔도 모르면서 훈수 두는 금마들 야 집어쳐. 그런 애들한테 돈 빌릴 바에 차라리 사업을 쪼매나 하더라도 내가 착실하게 소기업, 중소기업, 뭐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키워나가지 한 번에 막 돈 빌려서 크게 해보겠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라는 경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내에 있는 어찌 보면 경영 철학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일본에서는 무샤킹케, 예, 흔히 말하는 무차입 경영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찌든 분수에 맞게 매출이 나오고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기업 유보금을 놔두고 그걸 자본 삼아가지고 어찌든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은 아니 그래도 요즘 시대에 솔직히 무차입 경영 얼마나 되겠어라고 느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무차입 경영 몇 가지 이제 레포트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하나 몇 개 알려드릴게요. 2019년 도쿄 쇼코 리서치 상공 리서치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일본 기업들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유명하네요. 예, 무부채율은 전국 평균 24.4%입니다. 있잖아요. 34만 개의 재무 데이터 중에서 일본 기업 중에서 무차금 기업은 8만 3천 개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업 중에 약 24%가 돈을 안 빌리고 어쨌든 자기 자본으로 돌리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소기업, 진짜 동네에 있는 공방부터 다 포함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도 네임밸류 있는 상장, 일본에서 좀 상장을 한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할까가 궁금하잖아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은행, 미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요, 상장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그 돈을 다 갚고 남는 기업이 있잖아. 기업 유보금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약 60%. 일본의 전체적인 기업 평균보다 상장 기업이면 상장 기업일수록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신용정보조사에서 리스크몬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부자 기업 랭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뱅크라든지 그런 데는 기업 규모는 크지만은 빌린 돈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빌린 돈으로 나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고 나 부자야, 나 잘 나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진짜 부자라는 거는 그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냐, 재산이 많냐, 기업. 그런 기업을 이제 흔히 말하는 랭킹을 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뽑힌 기업, 매년 1위지만 그렇죠. 이 기업입니다.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라고 하면은 혹시 박간이 오상? 여기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저 정도로 부자예요 라고 느끼잖아요. 닌텐도가 일본에서 뭘로 유명하냐면은 마리오로 유명해요, 아니면 뭐 게임으로 유명해요도 있지만은 현금 부자, 알부자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닌텐도가 처음부터 뭐 현금 부자, 알부자예요는 아니에요. 원래 닌텐도가 그 화투랑 트럼프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전에 화투랑 트럼프 만들 때 딴짓하다가 두 번의 이제 도산 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구해준 게 지역은행, 교토은행이거든요. 닌텐도가 교토 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장이 생각을 한 거지. 이제부터 사업을 할 때는 돈을 안 빌리는 대신에 뭔가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해보자. 돈 빌린 경험을 바탕으로 닌텐도는 돈을 안 빌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출로 본인의 힘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나가면은 흔히 말해 이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그대로 회사 내부에 놔둬요.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직원들 월급 못 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쌓아왔던 저축을 깨가지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요. 이게 닌텐도의 경영 방식이에요. 닌텐도가 왜 적자인 상태에서 스위치를 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외부적인 경영 요소를 안 받는 독단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차기 개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매년 차기 게임기에 이 정도의 연구 개발비를 내겠어요. 적자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닌텐도는. 저축 깨가지고 우리는 개발할 거예요가 닌텐도란 말이야. 드림캐스트로 한번 폭망한 세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이라면 이걸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랑 관계성이 있잖아. 밖에서 훈수 들어오거든.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한번 말아드시고 또 뭐 하시겠다고요? 그만하시죠. 차기 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하세요 그냥. 근데 닌텐도는 그렇지 않아요. 주그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닌텐도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나온 결산 기준에 닌텐도 결산 보고서인데 영업이익률이 닌텐도는 36.4%예요. 와. 36.4%. 야바. 자기 자본으로 굴릴 수 있는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익률이 미친 듯이 높아요. 현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돈도 아예 안 빌리고 부자인 기업을 제가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그중에 1등이 닌텐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부터 좀 유명한 기업들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박간이 방송 얘기했죠. 키엔스. 박간이 영상. 뚜둥. 일본에 뭐 고액 연봉 하는 이 키엔스가 하는 기업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재밌습니다. 응. 꼭 보세요. 이 영상. 이 키엔스가 상당히 변태 기업입니다. 키엔스는 제조업이긴 해요. 제조업이긴 한데 공장이 없어요. 애플입니다. 산업계의 애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외주, 팹리스로 돌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키엔스가 정말로 엄청난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키엔스는 자기 자본 비율 95%거든요. 우와. 그리고 은행에 돈을 안 빌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시가총액이 항상 베스트 5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키엔스는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경영이 가능해요? 예, 박간이 기업을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파나. 박간이 영상. 뚜둥. 이거도 있어요. 일본의 뭐 제조업을 선도하는 일본의 뭐 유명한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이 좀 기업 파낙인데 이 기업 또한 변태 기업입니다. 파낙 또한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뭐 40%, 50% 가까이도 내는 기업이거든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낙 또한 은행에서 돈을 아예 안 빌립니다. 상당히 파낙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뭔가 박간의 영상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뭐 사실상 너무 진부한데 뭔가 우리가 들어도 좀 놀랄만한 기업은 없을까? 라고 느끼잖아요. 이 기업도 상당히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이 기업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는 기업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71%, 유이자 부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것도 제조업 아니야? 제조업입니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반도체 만들 때 무조건 필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그거 설비가 이 회사가 만드는 설비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도쿄 일렉트론. 상당히 이 회사가 일본에서도 앞날이 창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거 뭐 물량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도 안 나오네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이 부족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야 그러면은 반도체가 부족하다면은 반도체를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고 싶네.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반도체 만드는 기계가 필요해.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제조업 업계 자동차 말고 토요타 자동차 말고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특히 반도체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역시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도쿄 일렉트론이 없으면 안 되지부터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TV 광고도 많이 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내용 있잖아요. 도쿄 일렉트론 뭐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광고 캐치프레이즈예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 이름은 아는데 뭐 하는 회사였어 그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 자체가 상당히 촉망받는 분야예요. 거기다가 또 이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셰어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를 일본의 뭐 증권가에서도 많이 분석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제도 장치를 만들 때 전공정, 후공정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1등, 2등, 2등, 1등. 셰어 1등, 셰어 2등, 셰어 2등, 셰어 1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 일렉트론 없이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 왜 각광을 받을까? 그렇죠. 외부 자본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하니까. 자기 자본 비율도 높고 돈 빌려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이것도 시장 마이웨이입니다. 도쿄 일렉트론도. 일본에서 뭐 이거 뉴스 뜰 때 있잖아. 반도체 이것도 약간 있잖아요. 약간 이거 타이틀이 약간 국뽕 타이틀이라죠. 일본식으로. 100조엔 시장 열쇠를 잡는 일본 기업의 비밀 이래가지고 초반도체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그런데 그 반도체 시장을 주목을 받는 기업 어디? 도쿄 일렉트론 전략 GM. 당장에 제가 한국이랑 많이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뭐 3월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결산 자료네요. 예.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결산을 내가지고 막 본 건데, 뭐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도쿄 일렉트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느 지역으로 도쿄 일렉트론이 장사를 많이 해오거든요. 파란색 일본, 보라색 북미, 초록색 유럽, 주황색 한국, 에메랄드색 대만, 빨간색 같은 게 중국. 대한민국과의 도쿄 일렉트론 거리를 보세요. 일본에서도 뭐 한국 얘기하면 삼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런 기업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랑 좀 표면적으로도 관계가 좀 깊은 기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도쿄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삼성이 손님이니까, 하이닉스가 손님이니까. 뭐 키엔스, 파나, 닌텐도, 도쿄 일렉트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일본에서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내용은 평소 때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잘. 그런데 왜 이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나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 중국의 흥다. 부채 350조 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업이 엄하게 돈 빌려가지고 무리하게 확장해가지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네. 그리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네. 야, 역시 기업은 돈 안 빌리고 자기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낫네. 둘러보니까 어디? 키엔스, 파나, 뭐 도쿄 일렉트론, 일본에서는 이런 닌텐도란 이런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좋은 게 아니다. 은행이랑 윈윈하는 관계를 해야지. 그리고 기업이 유보금을 놔두게 되니까 경제가 안 도네. 기업이 돈 좀 더 빌리고 확장을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더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도는 거지. 일본 디플레이션인데 이런 기업들이 돈을 꽁꽁 싸매고 우리는 돈 안 풀어. 우리는 법만큼 저축할 거야. 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된다. 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걸 이제 일본에서도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디 있냐. 이게 주황색이 미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고 파란색이 일본 기업들의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였을 것 같아요? 버블 때 한번 맛을 봤어요. 이딴 식으로 경영하다가 안 되겠다. 97년도 대한민국 IMF죠. 아시아 경제 위기 때 일본 기업들 몇 개 많이 망했습니다. 방만 경영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2008년 리먼 쇼크. 이대로 안 되겠다. 돈 더 모으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하나 있을 때마다 확장. 경제 위기가 하나 있을 때마다 확장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안전빵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데 이번에 돌다리를 두들겼는데 우리가 두들긴 돌다리가 튼튼하지 않았나 봐요. 더 방어적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을 쌓아둔다는 거.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버블, 그다음 아시아 금융위기, 리먼 쇼크부터 여러 가지를 얻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모색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몇 개의 기업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